2013년 10월 대한민국 음원 차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돌 전성시대 10대들의 음악이 지배하던 그 시장에서 63세의 한 남자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티저 영상 30초만으로 1위. 발매 24시간 만에 100만 스트리밍 돌파.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열광했습니다. 그의 이름 조용필. 하지만 45년 전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68년 그는 밤무대를 전전하는 무명 가수였습니다. 미군 부대 클럽, 나이트클럽,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달려갔습니다. 하루 수십 곡을 부르고 새벽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 데뷔부터 첫 히트까지 8년. 어쩌면 10년. 63세 가왕과 20세 무명 가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이 45년. 가난, 무명, 검열, 상실, 그리고 침묵. 이 모든 것을 건너 한국 대중음악의 정점에 선 남자. 가왕 조용필. 10년의 침묵, 45년의 울림. 이야기는 1950년 작은 방에서 시작됩니다. 1950년 경기도 화성. 3남 4녀 중 6째로 태어난 조용필. 넉넉지 않은 살림 결핵으로 몸이 약한 아버지, 온 가족을 떠받치던 어머니. 이 소년에게 유일한 위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처음 기타를 손에 넣은 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방으로 달려가 기타줄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기타를 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하라.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응원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소년만큼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리듬, 팝송의 멜로디, 블루스의 애절함. 그 모든 소리가 소년의 가슴 속에 쌓여갔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나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다. 작은 방 안에서 꾸던 꿈.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이 소년은 아직 몰랐습니다. 1968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청년 조용필. 그의 손에는 기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밴드 애트킨즈. 이름도 생소한 팝송들을 연습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롤링스톤스. 한국어 가사도 아닌 영어로 된 노래들. 발음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무대. 미군 부대 클럽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무대,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관객들은 한국 가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가끔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타를 쳤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박수도 없이 다음 곡.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수십 곡을 불러야 했습니다. 팝, 록, 블루스, 재즈, 컨트리. 장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청만 있으면 모든 노래를 소화해냈습니다. 애트킨즈를 거쳐 키보이스로 다시 서치라이트로. 밴드 이름은 바뀌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악보를 베껴 쓰고 밤에는 무대에 섰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받는 돈.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울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받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다음에 2배로 줄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 주머니는 텅 비어 있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밤무대 가수. 그 단어에는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을 거야?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월급, 미래.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조용필에게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문했습니다. 내 음악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가수인가 아니면 그냥 노래 부르는 기계인가? 남의 노래만 부르는 살. 내 목소리는 있는데 내 노래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무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조용필아, 나는 그만둔다. 이건 미래가 없어. 우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남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발성 연습. 1시간씩 빠짐없이. 낮에는 새로운 곡을 외웠습니다. 레퍼토리 100곡. 언제 어디서든 어떤 요청이 와도 부를 수 있도록. 밤 무대에서는 관객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템포에서 몸을 흔드는지, 어떤 키에서 감정이 움직이는지. 실패는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무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긴 한 문장.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용필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68년, 1969년, 1970년. 무명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조용필은 한국 어느 가수보다 다양한 장르를 경험했습니다. 팝의 경쾌함, 록의 에너지, 블루스의 애절함, 재즈의 즉흥성. 모든 음악이 그의 몸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명의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훗날 가왕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1976년, 8년간의 긴 터널. 그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조용필은 한 곡을 녹음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곡가 황선우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항구의 그리움, 이별의 아픔,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 멜로디는 구성지고 가사는 애절했습니다. 조용필은 이 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녹음실에서 몇 번이고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매. 조용필은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음반 가게에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몰랐습니다. 조용필이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좋은 곡이었는데, 온 마음을 다해 불렀는데, 왜일까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1969년 대중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필은 다시 밤무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무명의 삶으로. 하지만 작곡가 황선우는 이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 분명 좋은 노래야.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1976년.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부산항은 이별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제1교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시대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황선우가 다시 이 노래를 꺼냈습니다. 조용필,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지 않겠어? 조용필은 망설였습니다. 7년 전 실패한 노래. 하지만 황선우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 바로 이 노래의 시간이야. 1976년 재녹음. 이번엔 달랐습니다. 7년의 무명 시절을 견딘 조용필의 목소리. 그 안에는 진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고향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발매. 신세계 레코드에서 솔로 앨범으로.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노래 부산에서 난리예요. 제1교포들이 이 노래를 듣고 울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라디오에 신청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다방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후렴구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전국으로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라디오 방송국마다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음반 가게에서는 품절 사태, 재판, 100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197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래. 그 중심에 조용필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조용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노래야? 사람들이 내 노래를 부르고 있어? 8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가수. 하루아침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노래는 1969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력도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단지 시대가 늦게 왔을 뿐. 7년을 기다렸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대와 노래가 만났습니다. 가수와 대중이 만났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노래. 모든 사람의 그리움을 담은 노래. 그리고 조용필. 8년의 무명을 이겨낸 가수. 이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6년 가을.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지곡 지정.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관련 내용이 문제다. 제1교포 문제를 다뤄서 안 된다. 외색이 짙다.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 방송 금지. 라디오에서 더 이상 이 노래를 틀 수 없었습니다. TV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막 날개를 펴려던 순간 날개가 잘렸습니다. 조용필은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가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유신시대, 장발 단속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상징이던 긴 머리,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시오. 아니면 방송 출연은 불가능합니다.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음악이냐 외모냐, 자유냐 수능이냐. 조용필은 고민했습니다. 긴 머리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음악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록 뮤지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 없이는 대중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를 잘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조용필. 짧아진 머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타협한 건가?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해 전략적으로 물러선 건가?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정지 기간. 조용필은 방송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신문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조용필은 어디 갔나? 왜 노래를 안 하나? 하지만 조용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검열이 두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1979년 1집 정규 앨범. 타이틀곡 창밖의 여자. 폭발적인 가창력, 애절한 감정. 이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반은 1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용필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공. 또 한 번의 히트. 발라드의 정석. 조용필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난이 그의 음악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 단발머리. 이번에는 장르가 달랐습니다. 경쾌한 팝록. 젊은 감성. 발라드 가수라는 틀을 깼습니다. 조용필은 발라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는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어.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환호했습니다. 단발머리는 청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조용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열도 단속도 금지도 그의 음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장벽이 조용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1976년 히트 가수에서 1980년 가왕이 되었습니다. 검열의 시대를 이겨낸 가수. 어떤 장르도 소화하는 아티스트.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준. 조용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성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조용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1981년 모나리자.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송. 당시 한국 가요계에서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후렴구의 고음. 모나리자 모나리자. 중독성 있는 멜로디. 젊은 세대가 열광했습니다. 이 곡으로 조용필은 단순한 발라드 가수의 틀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1982년 비련. 드라마틱한 록 발라드. 애절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곡. 조용필의 보컬 스펙트럼을 보여준 명곡. 1983년 고추잠자리. 경쾌하고 밝은 곡. 여름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85년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 곡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산다는 건 외로운 사나이의 길. 웅장한 편곡. 드라마틱한 전개. 존재에 대한 질문. 삶의 의미를 노래했습니다. 30대 직장인들이 이 노래에 울었습니다.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한 세대의 애환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 겨울의 찻집. 정반대의 분위기. 잔잔하고 서정적인 발라드. 사랑의 추억을 노래했습니다. 한 앨범 안에서도 조용필은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역사적인 순간. 아듀 88 콘서트.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대형 콘서트. 이때부터 조용필은 무대에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색 안경. 눈부신 조명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이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필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 에너지 넘치던 청년 가수에서 깊이 있는 성숙한 아티스트로. 시각적 변화가 음악적 성숙과 함께 왔습니다. 안경을 쓴 조용필.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떠올리는 가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로 넘어가며 조용필의 음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꿈.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IMF 경제위기 속에서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바람의 노래. 자유와 여행을 노래했습니다. 중년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1997년 친구여. 이 곡은 특별했습니다. 락 발라드 형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창이었습니다. 친구여 우리 함께. 콘서트에서 수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떼창 문화의 시작. 조용필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축제.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왜 조용필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첫째, 보편적인 감정. 사랑, 이별, 그리움, 희망, 고독.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 조용필은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특정 세대만의 감정이 아닌 모든 사람의 감정. 둘째, 사운드의 혁신. 조용필은 항상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1980년대의 신스 사운드, 1990년대의 락 사운드,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습니다. 셋째, 무대 장악력. 조용필의 라이브는 전설이었습니다. 음반으로 듣는 것과 라이브로 듣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흡, 감정, 에너지. 모든 것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도 뻗어나갔습니다.
일본에서 10만 장 이상 음반 판매. 한국 가수로서는 놀라운 기록. 일본 무도관 공연.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코리안 뮤직 킹. 조용필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가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의 전성기.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록도 발라드도 팝도 트로트도 모두 조용필의 음악이었습니다. 세대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용필, 변색 안경을 쓴 모습, 역동적이면서도 지적인 카리스마. 이것이 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전성기는 없습니다. 2000년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필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하지만 조용필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첫 번째 부인 안진현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뇌출혈.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조용필은 무대를 줄였습니다.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간호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필의 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준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가 떠났습니다. 조용필은 무너졌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가 왜 노래를 해야 하지? 무엇을 위해 무대에 서야 하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평생 아들을 응원해 주신 어머니, 밥은 먹고 하라고 말씀하시던 그분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조용필에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 가난 속에서도 아들의 꿈을 믿어주셨던 분, 그분도 이제 없었습니다. 조용필은 어머니를 위해 곡을 만들었습니다. 불멸의 사랑. 이 노래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사랑, 살아있는 자의 아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녹음실에서 혼자. 조용필은 그렇게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줄었습니다. 새 앨범도 내지 않았습니다. 콘서트도 열지 않았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필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조용필은 은퇴한 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건가? 하지만 조용필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음악의 의미를 다시 찾는 시간,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시간,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실에는 여전히 갔습니다. 기타를 쳤습니다. 새로운 곡들을 들었습니다. 젊은 작곡가들과 만났습니다. 요즘 음악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운드가 유행입니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60세가 넘었습니다. 대중음악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시대, 10대, 20대 가수들이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발라드도 록도 아닌 댄스 음악이 주류였습니다. 조용필의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조용필의 시대는 끝났어. 전설은 과거에 머물러야지.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음악이 있을 거야. 2011년, 2012년 준비했습니다. 젊은 프로듀서들과 협업했습니다. 최신 사운드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다움은 잃지 않았습니다. 트렌드와 정체성,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년 만에 정규 앨범 준비, 19집 헐로, 타이틀곡은 바운스, 8비트 드라이브 사운드, 중독성 있는 후렴구, 젊은 감각.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필의 카리스마가 살아있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조용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어. 10년의 침묵.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시간. 폭풍 전의 고요. 2013년 10월. 63세의 조용필.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조용필 63세. 10년 만에 정규 앨범. 19집 헬로. 타이틀곡 바운스. 발매 전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단 30초.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조용필이야? 63세가 이렇게 춤을 춰? 곡이 완전 아이돌 스타일인데? 놀라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였습니다. 티저 공개 24시간 만에 음원 차트 1위. 아직 정식 발매도 안 된 곡이 30초 미리 듣기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10월 23일 정식 발매. 음원 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63세 가수의 신곡 때문에 음원 사이트가 마비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멜론, 지니, 벅스, 엠넷. 모든 음원 차트 1위. 실시간, 일간, 주간. 모든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아이돌들을 제치고 10대들이 듣는 차트에서 63세 조용필이 1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할아버지 뻘 가수가 1위라니? 하지만 곡을 들으면 이해했습니다. 바운스. 중독성 있는 후렴구.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 8비트 드라이브 사운드. 현대적이면서도 강렬한 비트. 그리고 조용필의 목소리. 6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파워풀한 가창력. 젊은 가수들도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보컬. 10대들이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조용필이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가수 아니야? 놀라움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가수가 자신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온 것. 20대, 30대도 열광했습니다. 역시 가왕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40대, 50대는 감격했습니다. 조용필은 여전하구나. 우리 세대의 자존심이야. 60대, 70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가수가 저렇게 젊은이들과 겨루다니.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노래를 듣고 함께 춤을 췄습니다. 노래방에서 10대 학생들이 바운스를 불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50대 직장인들이 바운스를 불렀습니다. 하나의 노래가 모든 세대를 연결했습니다. 발매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 돌파. 디지털 시대. 음반이 안 팔리는 시대에 조용필은 해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조용필이 상을 휩쓸었습니다. 올해의 가수, 올해의 음반, 디지털 음원 대상, 63세에 받는 상들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 10만 석이 10분 만에 팔렸습니다. 안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콘서트장, 10대부터 70대까지 3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바운스를 외쳤습니다. 무대 위에 조용필, 63세. 하지만 20대 못지않은 에너지. 뛰고 춤추고 소리쳤습니다. 변색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 살아있었습니다.
현역이었습니다. 언론은 조용필 신드롬이라 불렀습니다. 63세의 기적, 레전드의 귀환, 불사조 조용필. 하지만 조용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10년간의 준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 그 모든 것의 결과라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63세의 새로운 도전, 63세의 변화, 63세의 혁신. 그것이 바운스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음악에는 세대가 없다. 진정성 있는 음악은 모두에게 통한다. 조용필이 증명했습니다. 1968년 무명 가수에서 1976년 히트 가수로, 1980년대 가왕으로, 그리고 2013년 여전히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로 45년 음악 인생. 바운스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의 진짜 위대함은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에 있었습니다. 2013년 바운스의 열풍 속에서 언론은 조용필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조용필, 45년 음악 경력, 수많은 히트곡, 전설적인 콘서트, 엄청난 수입. 하지만 그는 10년 넘게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저택도, 고급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전셋집.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 정도 수입이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 조용필은 수십 년간 조용히 기부해왔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티내지 않고, 묵묵히. 그 시작은 2003년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안진현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용필은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산 24억 원 전액,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아픈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24억 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이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부는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기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장학재단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속사를 통해 몰래 전달했습니다. 조용필 씨가 기부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항상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름 없는 기부, 얼굴 없는 선행. 그것이 조용필의 방식이었습니다. 2009년, 한 언론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기부 내역. 보도가 나갔습니다. 조용필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기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총 기부 금액이 88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떤 추산으로는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0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 하지만 조용필은 그 돈으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고급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돈은 쓸 곳에 써야 한다.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필의 철학이었습니다. 팬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필 팬클럽 이터널리 2011년 콘서트에 쌀 화환 1.83톤을 보냈습니다. 꽃 화환 대신 쌀 화환. 그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팬클럽 위대한 탄생. 조용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공연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선행. 조용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조용필은 말했습니다.
팬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스타입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100억을 기부한 사람이 오히려 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2013년 바운스 이후 조용필의 기부는 더욱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음악으로도 위대하고 인격으로도 위대한 사람. 가왕이라는 칭호. 이제 음악 실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품격, 인간의 깊이, 그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기부를 홍보수단으로 씁니다. 카메라 앞에서 기부하고 언론에 알립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달랐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것.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진짜 선행이 아니다. 조용필의 신념이었습니다. 후배 가수들도 조용필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기부, 이름 없는 선행, 연예계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용필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빛날 수 있다고. 전셋집에 살면서 100억을 기부한 가수. 겸손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 그것이 조용필이었습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무대 위의 카리스마, 무대 밖의 따뜻함. 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왜 조용필의 음악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의 삶이 그의 음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그것이 조용필의 힘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조용필의 음악은 10대부터 70대까지 3세대가 함께 들을까요? 2013년 바운스 음원 차트 분석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10대 다운로드 비율 28%, 30대 32%, 50대 25%, 60대 이상 15%,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가수들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됩니다. 아이돌은 10에서 20대, 발라드 가수는 30에서 40대, 트로트 가수는 50대 이상. 하지만 조용필은 다릅니다. 모든 세대가 듣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 비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조용필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1980년대 신스 사운드, 1990년대 락 사운드, 2000년대 일렉트로닉, 2013년 EDM 요소. 시대마다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했습니다. 조용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와 호흡했습니다. 63세에 바운스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발라드만 해야지. 그런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젊은 프로듀서들과 대화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뭘 들어? 어떤 사운드가 좋아? 귀를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 보편적인 감정을 담는 가사와 멜로디. 조용필의 노래는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서는 그리움. 창밖의 여자에서는 이별.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는 존재의 질문. 친구여에서는 우정. 바운스에서는 희망과 도전. 사랑, 이별, 외로움, 우정, 꿈.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 10대도 사랑하고 70대도 그리워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달라도 인간의 본질적 감정은 같습니다. 조용필은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유행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세대만 아는 표현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조용필의 가사였습니다. 세 번째 비결. 압도적인 보컬 실력과 무대 장악력. 실력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조용필의 라이브를 보면 나이를 잊게 됩니다.
63세의 바운스 무대. 20대 가수들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 호흡 조절, 감정 표현, 고음 처리, 무대 움직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 무명 시절부터 단련한 실력. 그것이 무대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10대는 와, 저 할아버지 대박이야 라고 감탄하고, 40대는 여전하구나 라고 감탄하고, 70대는 우리도 아직 늙지 않았어 라고 용기를 얻습니다. 실력 앞에서는 나이가 의미 없습니다. 네 번째 비결. 진정성과 겸손함. 조용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왕이라는 칭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 늘 노력하는 모습, 100억을 기부하면서도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함.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다르다. 음악도 좋지만 사람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조용필 같은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는 딸에게 말합니다. 저런 아티스트가 진짜 프로야. 음악을 넘어 삶의 롤모델이 됩니다. 콘서트장에서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75세, 아버지 45세, 손자 15세, 셋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조용필이 바운스를 부릅니다. 손자가 일어나 춤을 춥니다. 친구들과 듣던 노래입니다. 조용필이 친구여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같이 부릅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한 무대에서 세 세대가 각자의 시간을 만납니다. 각자의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같은 노래로, 같은 공간에서. 이것이 조용필의 마법입니다. 세대를 잇는 힘. 음악평론가들은 분석합니다. 조용필 현상의 본질은 진심, 꾸준함, 도전, 그리고 사랑. 음악에 대한 사랑, 대중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45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음악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것입니다. 조용필. 1950년 작은 방에서 기타를 잡은 소년. 2013년 무대 위에서 바운스를 외치는 전설. 63년의 살. 45년의 음악.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산. 장르의 경계를 허문 개척자. 조용필 이전. 한국 가요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트로트. 발라드는 발라드. 록은 록.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달랐습니다. 한 앨범 안에 트로트도 록도 발라드도 팝도 모두 담았습니다. 장르는 틀이 아니라 도구다. 중요한 건 감동이다.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의 길을 따랐습니다. 장르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조용필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 아티스트의 사회적 책임. 조용필 이전. 연예인의 기부는 드물었습니다. 있어도 홍보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보여줬습니다. 조용한 기부. 지속적인 선행. 100억 원이 넘는 나눔. 전셋집에 살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것이 진짜 영향력이라고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조용필을 본받습니다. 기부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유산. 실패에서 재기로 가는 희망의 내러티브. 조용필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10년 무명. 금지곡 지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10년 침묵.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63세의 바운스로 1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조용필을 떠올립니다.
조용필도 10년 무명이었어. 조용필도 63세에 다시 일어났어. 나도 할 수 있어.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네 번째 유산. 라이브 문화의 정착. 조용필의 콘서트는 전설입니다. 음반보다 라이브가 더 좋다는 평가. 관객과의 소통. 떼창 문화. 한 곡 한 곡 다시 만들어내는 현장감. 조용필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가수는 무대에서 증명된다고. 립싱크가 아닌 생목소리. 편집이 아닌 날 것의 감동. 이것이 진짜 음악이라고. 이후 한국 음악계에 라이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콘서트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조용필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산. 음악으로 시대를 호흡하는 법. 조용필의 노래는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1970년대 돌아와요. 부산항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향수. 1980년대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는 민주화 열망의 시대. 1990년대 꿈에서는 IMF 위기 속의 희망. 2013년 바운스에서는 세대 통합의 메시지. 시대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사 그 자체입니다. 45년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조용필의 노래가 흐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고, 아버지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흥얼거리고, 아들은 바운스를 듣습니다. 세 세대가 같은 가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조용필의 유산입니다. 음악을 넘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10년은 어디에 쓸 것인가?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고 있는가? 조용필의 인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1950년 작은 방. 기타 하나. 꿈 하나.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25년 지금. 가왕이라는 칭호. 3세대의 사랑. 한국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 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그의 울림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1950년 작은 방에서 기타를 잡은 소년. 1968년 밤무대를 전전하던 무명 가수. 1976년 한 곡으로 전국을 울린 신인. 1980년대 장르를 파괴한 혁신가. 2013년 63세의 차트를 석권한 전설. 조용필. 한 사람의 인생이 한국 대중음악 45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배웁니다. 무명 10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미팔군 무대에서 부른 수천 곡이 훗날 가왕을 만들었습니다. 검열과 금지. 그것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지는 계기였습니다. 더 다양해지는 동력이었습니다.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상실과 슬픔.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노래의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아픔을 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63세의 도전.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증명했습니다. 100억 원의 기부. 그것은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삶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영향력임을 알려줬습니다. 조용필이 우리에게 남긴 것. 단순히 명곡들만이 아닙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운스. 이 노래들 너머에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성 있게 살아라. 나눔을 실천하라. 조용필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용필을 기억하세요. 그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좌절하고 있다면 조용필을 기억하세요. 그도 금지곡이 되고 활동을 정지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조용필을 기억하세요. 63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조용필을 기억하세요. 전셋집에 살면서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가왕 조용필. 그는 노래했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는 주었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는 살았고 우리는 감동받았습니다. 노래는 끝나도 울림은 남습니다. 조용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콘서트장에서, 노래방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의 조용필 최애곡은 무엇인가요? 어떤 노래가 당신의 인생을 위로했나요? 어떤 가사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함께 조용필을 이야기하세요. 세대를 잇는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을 찾아갑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역사들.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조용필. 1950년부터 2024년까지 74년의 살, 45년의 음악, 그리고 영원한 울림. 가왕의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계속됩니다.